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작년 기말고사 이후부터 아주 신나게 시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번 주부터는 아직 중학생 때를 벗지 못한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예비 고1 학생들 국어 공부는 하고 있니? 작년에 이런 기사가 좀 핫했었습니다. 비문학 지문, 정보 융단 폭격에 사시나무 떨듯 패닉. 테스형, 국어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또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코로나 수능, 국어 영역 난이도 높았다, 학력 격차 등엔 특이점. 평이하다더니 수능 국어 역대 두 번째로 어려웠다. 최근 몇 년간 수능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기는 해요. 특히 2017학년도, 2019학년도 작년에 학생들이 수능을 치른 2021학년도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다 홀수원 연도네요. 그럼 우리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게 언제죠? 2024학년도죠. 그때 수능은 좀 쉬울라나? 여튼 뭐 영어가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입시를 치르게 될 2024학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수능이 좀 바뀌었거든요. 올해 고3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 수능부터. 진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육부에서 갑자기 막 내년에 막 수능 바뀌었다 막 이러면서 발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치른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사실 국어라는 과목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수학이나 뭐 영어 과목에 비해서.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이해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 맞는 문제는 맞는데 틀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거 뭐 잘못 봤어 뭐 맨날 이러면서 틀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실수를 계속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치기가 진짜 힘들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국어 과목 학습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글에 익숙해져야 돼요. 요즘에 워낙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요. 앞으로는 더 영상 관련 콘텐츠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럼 미래 사회에서는 또 영상으로 이해하고 뭐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인재상을 요구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성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4학년도 수능이든 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학교 생활 중에 시험 문제를 영상으로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2021학년도 수능 오답률 탑 10을 뽑아봤거든요. 가장 많이 틀린 영역이 독서예요. 즉 비문학 파트죠. 특히 34번에서 37번 문항이 출제된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에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해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한 얻은 장면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마다 3D 합성은 나 모델링 3점 가성화해서 울창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여튼 뭐 이런 지문,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고 일단 넘어가기 바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이 이제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이걸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책들, 뭐 글들부터 읽으면서 익숙해져 갈 필요가 있어요. 2020년 청소년 도서관 대출 순위 탑 10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외에도 뭐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맞으면 맞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 이유를 꼭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 혹은 뭐 학교에서 출제하는 교과 시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혹은 출제자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그 정답의 이유를 제시를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어는 그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렇죠? 국어 어떻게 풀어요, 학생들? 그죠? 국어 쭉 읽고서 1, 2, 3, 4번 읽고서 이건 거 같아요. 이러고 딱 찍어요. 맞으면 네 실력. 틀리면 이거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답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문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도 하고 분석도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문 분석은 사실 별게 아니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각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마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각 단락마다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전체적인 내용에서 뭐 기승전결인지, 그렇죠? 뭐 도입, 뭐 서론, 본론, 결론인지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성까지도 분석하는 게 지문 분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경우가 언제예요? 이제 뭐 1번 지웠어, 2번 지웠어, 3번 좀 애매하고 4번 지웠어, 5번도 애매해. 결국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찍어가지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잘못 찍지 마시고요. 3번이 정답인 이유 혹은 5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이런 함정 문제, 함정 카드 발동되지 않도록 싹 피해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법이 뭐였죠? 두 가지였죠. 첫 번째, 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책을 좀 읽어보자. 가벼운 것부터. 두 번째,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자. 그러면서 지문 분석도 함께 철저히 해보자. 꼭 이거 연습하셔서 고등학교 가서 인싸되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